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비가 그치고 다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경북 북부 일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입니다. 아직은 가을보다 여름에 더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최고 33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지며 경북 북부에도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도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 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당분간 산발적으로 비 소식이 잦고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말복인 모래와 글피에는 저기압의 위치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유독 철강만은 50% 고관세가 유지됐습니다. 철강업계가 대비할 틈도 없이 불과 3개월 사이에 관세가 50%나 부른 건데요. 포항 지역 주요 철강사들은 개별 기업 차원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주 타결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자동차는 선방하고 농산물은 지켰지만 철강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월 25%, 6월에 50%로 기습 인상한 관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포항시와 철강 기업들의 긴급 간담회, 철강사들은 IMF, 리먼 브라더스 사태, 흰남노 피해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좀 지나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 어떻게 될까,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 수출이 13%로 1위여서 미국의 고관세는 상당한 타격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50% 관세는 저희한테 형용할 수 없는 큰 타격으로 왔고요. 3년 사이 80%나 오른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당장은 어렵다면 우선 싼 요금을 적용받는 야간 경부화 시간이라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력 관련해서는 이제 경부화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십사하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10시부터 9시까지가 이제 경부화 시간인데 또 대미 수출 장려금 도입, 해상풍력 등 내수 진작을 위한 공공사업 발주, 국내산 철강제 사용 권장 등을 요청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 이 세 도시가 함께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를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에서 철강이 사라지면서 포항 지역 철강사들은 각자 도생으로 타개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그룹이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격주 4일제 근무를 한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철강 경기가 좋지 않아 업황이 부진한 데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르자 자체적으로 기강을 바로잡자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포스코에서는 올 들어서만 포스코 E&C 4건, 광양제철소 1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관광업계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울릉군은 지역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남한권 울릉군수와 관광업계 종사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은 울릉군 저동항에서 캠페인을 열고 올바른 관광 문화와 신뢰받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릉군은 민원 대응 체계 강화와 현장 점검 확대, 불법 영업행위 단속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위험이 있어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딤체 김치냉장고에서 화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피해는 냉장고 한 대로만 끝나지 않는데요. 제조사가 현재 파산 위기에 있어 피해는 모두 피해자가 다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김치 냉장고가 있던 작은 방은 새카맣게 다 탔습니다. 부엌과 거실까지 그을음과 소화수 범벅입니다. 지난달 21일 저녁 7시 반쯤 대구 서구 3층짜리 주택 1층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혼자 지내던 80대 어르신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만약에 뭐 한두 시간만 더 지났으면 어머님 주무시고 계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모르고 더 안 좋게 인사 피해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김치 냉장고에서 시작됐습니다. 2003년식 뚜껑형 위니아 딤체입니다. 화재 위험이 커서 제조사가 리콜 중인 모델입니다. 화염과 연기에 가전과 가구, 집안 곳곳이 못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길이 없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된 법정 관리마저 종료된 위니아 전자가 파산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뭐 보상 판매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에서 처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험도 현재는 없고 그다음에 화재 보상팀도 거의 뭐 해산된 상태라서 지금. 개인적으로 증거를 모아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처분이 없더라고요. 대충 생각만 해봐도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전소되진 않았지만 이 그름이 온 집안에 지금 침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판매가 되었던 제조물에 대한 책임, 이거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니아 딤체 김치 냉장고 화재는 해마다 전국에서 1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대구에서 난 화재만 4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래된 뚜껑형 냉장고를 쓰고 있는 가정에선 반드시 안전 점검을 받고 화재 위험이 있는 리콜 대상 모델이라면 즉시 리콜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리콜은 위니아전자의 고객 서비스를 대행하는 위니아 에이드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증도 분류 체계를 도입합니다.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바탕으로 중증도를 분류하고 그에 따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과 가용 정보를 함께 고려해 중증 환자는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경증 환자는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수의계약 절차 투명화와 공동구매 확대 등을 담은 계약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종합계획 내용으로는 1인 수의계약에도 공공시스템 활용을 권장하고 동일 업체와의 연간 계약은 5회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공동구매 품목 확대 및 전자계약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K-에듀파인과 연계해 자동 검증하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극한의 기후에 대응해 사과 농업도 하우스 재배가 미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청송군에서 국내 처음으로 사과 하우스 재배가 시도 중입니다. 사과 품종은 골든볼이라는 국산 신품종인데 누른빛깔의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청송사과 브랜드 황금사과의 여름 품종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역대급 폭염에 잦은 비가 쏟아지면서 사과 탄저병이 빠르게 번져 농가에서는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봄에는 저온 서리 피해,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 수확기 우박, 연중 발생하는 이상기후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농작물 재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봄 동상해가, 냉동상해가 가장 피해를 줍니다. 우박이나 태풍, 그다음에 또 온도가 올라감으로 해서 병충해가 만연되니까. 청송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 중인 사과 스마트팜 하우스 재배. 35도를 웃도는 폭염이지만 하우스 창을 사방으로 열고 지하수로 자동 미세살수를 가동하자 20분 만에 실내 온도가 30도로 뚝 떨어집니다. 개화기 저온 때는 온풍기를 가동해 결실 피해를 줄이고 생육기 호우에는 자동 센서로 하우스를 닫아서 비를 맞지 않아 병균 발생을 막습니다.
이 때문에 농약은 노지보다 많게는 절반 정도 적게 칩니다. 노지하고 비교하면은 한 30% 정도 방제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방제 효과가 노지의 한 저희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은 현재까지는 이 탄저병에 의한 병 발생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배 중인 사과 품종은 노란 빛깔의 골든볼, 열흘 뒤면 수확하는 여름 사과입니다. 국산 신품종인 이 골든볼은 국내 사과 시장의 판도를 바꿀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풋사과, 그러니까 미숫과가 전부인 여름 사과 시장에서 고가의 가을 사과인 황금 사과, 시나노 골드처럼 노란 빛깔에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다른 데보다 한 보름, 열흘 정도 빨리 나오는 거. 조기성 가격도 엄청 많이 받고 한 2배, 3배. 평면으로 줄기가 여러 개 뻗은 다축형 수형에 자동화 시설로 노동력은 3분의 1로 줄고 생산량은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청송군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시설비는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상재해를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대해갖고 사과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청송군은 전국 최고의 사과 주산지답게 차세대 황금 사과로 골든볼 하우스 재배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딸기는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지만 여름에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 딸기 신품종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확량이 많고 가격도 높아 고소득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중턱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 수확이 한창입니다. 국산 여름 딸기 신품종 고슬입니다. 과육이 단단하면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으로 달고 수확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한 번 수확을 할 때 겨울 딸기가 수확하는 양만큼을 거의 날마다 따거든요. 겨울 딸기는 한 3일에 한 번 따는데 그 양이 나온다면 저희는 날마다 그 양이 나오니까. 농촌진흥청이 지난 2002년부터 품종을 개발해 보급 중인 여름 딸기는 14개 품종.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생산하는데 겨울 딸기보다 수확량이 많고 가격도 30에서 50% 정도 비싸게 팔립니다. 지속적인 품종 개량으로 당도와 맛, 상품성이 좋아지면서 여름 딸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카페나 베이커리 등에서 수요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 딸기를 먹어본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상큼한 맛이 입안에 확 퍼지는 게 정말 맛있었어요. 또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고온에도 강하고 연중 생산이 가능한 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걸맞춰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름 딸기 품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런 병해충 자체에도 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품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여름 딸기가 우리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울진에서 경주까지 경북 연안에 고수온주의보가 확대 발령되자 포항시는 양식장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얼음 면역 증강제 등 물품과 액화산소 670톤, 순환펌프 600여 대 등을 현장에 공급하고 시설 현대화와 보험료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제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포항 흥해 지역 양식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식 어민들은 재해보험의 치어 기준을 50g에서 20g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동해안 수온이 상승하면서 아열대성 해파리가 제주에 이어 동해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푸른우산관 해파리가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푸른우산관 해파리는 독성이 강하진 않지만 사람이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열리는 제7회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북면 현포항 특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영화제는 울릉섬 그리고 회복이라는 주제로 심사를 거쳐 엄선된 영화 22편을 상영하고
감독 배우와의 만남, 재즈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울릉도를 소재로 한 영화 4편이 상영돼 울릉도의 문화와 삶을 비롯해 아름다운 섬의 풍경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해 안정적인 발행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아직은 가을보다 여름에 더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4도, 안동 23도, 포항은 2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은 최고 33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무더위가 이어지며 경북 북부에도 다시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늘 5에서 30mm의 비가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불안정해 내일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모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산발적으로 비 소식이 잦고 습도가 높아 체감더위는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요.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는 해제된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4도, 구미는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33도, 구미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 23도, 문경은 25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문경은 3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낮 기온은 32도 전망됩니다. 말복인 모래와 글피에는 저기압의 위치와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구름이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